어제 오늘 안철수 주식이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이틀만 빼고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올랐느냐? 지난 3일 하루에는 오후 1시 반까지 21.22%가 하루 만에 올랐습니다. 즉 전체 주식 가격의 5분의 1 이상이 하루 만에 뛰는 거죠. 그래서 11만 3,7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안철수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이기기 시작했을 때, 주말 경선에서. 그리고 광주하고 전주에서 토요일 일요일간 9만여 명이 참여해서 엄청나게 바람이 이렇게 일었다. 이럴 때 월요일날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날 14만 9천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틀 떨어져서 현재는 얼마를 하느냐? 13만 7,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 등 각종 기관들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안철수 후보의 주식이 2012년에도 똑같았다. 2011년 9월 달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2002년인가 상장이 되었을 때부터 2011년 9월 달까지 2만원, 3만원 사이에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왔다 갔다 밖에 안 하던 안철수 주식이 출마했던 부분들, 시장 출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당을 만들고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폭동을 했고, 안 의원은 그 이후에 2011년 11월쯤에 주식 반을 내놓는다 했고, 그 반 내놓은 주식 중에 일부를 2012년 1월에 팔아서 재단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1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에 17만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격 비슷하게 갔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가격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선 후보가 18.6%에 이르는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 10% 정도는 재단의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30% 가까이 되는 이 양상에서 대선 후보의 일수족이 가격을 등락을 가져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되어서 결국 그 피해자는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들어갔지만은 개미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은 옳은 말을 항상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자기 주식을 차라리 10년이고 20년이고 정계 은퇴할 때까지 안 팔겠다고, 찾을 수 없도록 진짜 장기 신탁에 맡겨버리거나, 안 그러면 아예 적정한 시점에서 주식을 다 팔고, 그것도 지금 팔면 욕먹겠지요. 그러니까 대선 뛰어들기 전에 안철수 의원 주식이 2, 3만원 할 때 팔아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안철수 의원의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 BW에 대해서, 본드 워런트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안 의원이 주식을 상장하면서 BW를 행사를 했는데 실제 시세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했다. 이것이 정당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판을 하지 않은 부분은요, 사실 저한테 많은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었고, 이미 2012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하도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려고 했지만은 안 후보가 또다시 유력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다른 특정 후보만 비판하고 안 후보를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앞으로도 안 후보에 대해서 주식 문제라든지 똑같은 잣대의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대선 후보가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할 겁니다. 유승민 후보 단일화 되어 갈지 안 갈지 몰라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2015년에 9월 1일 날 보면 안 후보의 주식이 47,000원이었습니다. 2015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자, 안 후보가 2015년 1월 달이면 뭐 할 때입니까? 새정치연합 만든다고 이제 준비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하고 3월 달인가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나 순이익 등을 감안을 할 때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이다. 그런데 그해 9월 1일에는 47,000원까지 이제 좀 올랐습니다. 새정치연합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있을 때죠. 그러다가 2016년 1월에는 이제 5만원에서 2016년 내내 그 7만원까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총선에서 이제 38석을 얻으니까 좀 올라갔죠. 그러다가 또 내려오고 이랬는데 2017년 2월 말에도 6만원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말 이후 3월 달에 8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4만 9천원까지 3월 30일 날 기록했다가 오늘 이 시간 현재 13만 7천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2015년 11월 달에 재단을 설립하겠다. 총선에는 당을 안 만들겠다. 그러면서 정치에 한발 후퇴할 듯 하면서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점이요. 공교로운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이야기는 주의하고요. 그리고 안 의원은 2012년 2월 6일 재단에 대해서 자기가 재단의 기부자이기도 하지만은 제안자이기도 하고 그까지만 하고 재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재단 운영은 자기가 손을 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안철수 재단이 2011년 11월 14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안철수 연구소 주식 372만 주의 절반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내용을 2015년 2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마지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철수 회사의 주식 숫자는 1000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37.2%를 가지고 있으니까 10조 계산이 372만 주였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안 의원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절반을 기부했으니까 186만 주를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안 의원이 당시에 기부를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 본인이 재벌들의 불법 상속이나 정려 등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가지고 떼돈을 벌어서 정치에 가는 것이 그러면 당신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적 기부로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이 안 의원이 과연 기부만 하고 재단에 관여하지 않고 재단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굴러가도록 놔둘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부 재벌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이 공익재단이나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세습이나 절세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또 사실상 영향력을 유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7일 안철수 연구소는 안 의원이 기부한 주식 186만 주 가운데 86만 주는 매각하고 그래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고 난 뒤에 재단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100만 주는 재단에서 보유하도록 기부할 예정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372만 주 중에서 86만 주는 팔아서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을 재단에 넣고 100만 주는 현물로 기부한다. 그러면 왜 현물로 기부하느냐? 이 100만 주가 그대로 재단에 있으면 그 100만 주에 대한 영향력도 사실상 안 의원이 행사를 하니까 안 의원은
과거에 372만 주에서 186만 주만 보유하고 있지만 이 100만 주까지 합치면 286만 주를 보유해서 회사 전체 주식의 28.6%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딱 10이냐? 뭐 9.99 얼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10% 이상이 또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제약 조건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공익재단법인으로 허락을 받아서 이 기부에 대한 일종의 이 세제 관련 어떤 효과도 누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안이오는 86만 주를 928억에 팔아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한 뭐 10만 몇천 원, 네, 10만 8천 원인가 몇천 원에 팔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206억을 빼고 722억을 재단에 출연을 했고요. 같은 해 9월에는 재단 이사회가 50만 주를 증여받고 50만 주는 신탁하는, 즉 현물로 출자한 100만 주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만 주는 10월에 기부가 되었고, 나머지 50만 주는 세금 부담 등을 감안해서 재단이 아까 제가 말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증권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운용 수익금만 재단에 기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주는 이 재단이 가지고 있고, 50만 주는 재단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금이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니까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재단이 많은데 재단 중에서 성실하게 사회기부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제대로 한다 하면 거기에는 면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될 때까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을 증권사에 맡기고 그 운용 수익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만 주도 2014년 12월에 신탁 계약이 종료되면서 최종적으로 재단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오는 722억에 대한 이자 수입과 100만 주에 대한 배당금이 전체 재단의 이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이자와 배당은 매년 조금 달라지는데 20억이 넘는 규모다라고 하는 거죠. 매년. 대선이 있던 2012년은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별 활동이 없었고, 2013년에 안철수 재단이 이름을 동그라미 재단으로 바꾸었고, 자, 그러면서 2013년에도 별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조선은 2014년 1월에 거창한 출발, 초라한 실적, 이명박 안철수 재단이라는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명박의 청계 재단까지 엮어서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재단 설립 이후 1년 7개월 동안 3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관련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재단 자산 953억에 0.8% 수준이다. 이같이 저조한 실적은 안철수 재단의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재단은 2012년 감사 보고서에서 사업 수익으로 18억 1,800만 원을 이렇게 벌었다고 했다. 자, 이 중에서 금융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17억 6,190만 원이다. 암랩으로부터 5,616만 원에 100만 주에 대한 배당도 받았다. 여기서 각종 운영비를 빼도 당기 순이익은 15억이다. 그런데 올해 공익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8억도 안 된다라는 얘기다. 당초 기부할 때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가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할 때 그 돈을 다 쓰려고 하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2014년부터는 좀 달랐는데요. 2014년은 19억을, 2015년은 17억을 이 기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 실제로 썼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가 과연 재단에 관여하지 않느냐, 또 재단 재산이 청산될 경우에 남은 재산은 안철수한테 돌아가지 않고 사회에 기부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안철수가 재단에 관여한다고 해서 잡음이 나온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합니다. 재단 관련 일을 당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요. 자, 가끔씩 뭐 지방을 다니다 보면 이 동그라미 재단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재단에 지금 청산할 경우에 재단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면 안 의원이 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안희원의 이 주식이 폭등하자 안랩은 2012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시할 중요 정보가 없다. 투자에 당사자가 유의해라. 2012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원모라고 하는 사람이 안랩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 사람은 나중에 5% 이상 주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벌금 1억 선고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정치 테마주래가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부터, 안철수 의원은 본인 회사가 테마주고 또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 테마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결국은 정경유착을 바라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정치인과 관련해서 테마주 이야기가 나오면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상정을 하고 수사에 들어가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 거래를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강경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주식을 이렇게 다량을 보유한 채 정치에 뛰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몸팔게 만들어버리든가, 안 그러면 사전에 매각을 하고 뛰어들게 하는 법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주식 투자는 전부 다 투자자의 책임이지만은, 하지만은 이 주식 투자에서 정치 테마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많을 겁니다. 안랩의 주식에도 안철수 의원의 주변에서 이 안랩에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개미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 건가 하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오후 3시에 이후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이후에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결국 주식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지난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반테마주라고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가족들이 관여하는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당국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 이상으로 한마디로 이 정치 테마주 금지법을 지금 제정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합니다. 정치는 먼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개별적인 투자자한테 이렇게 당신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때는 공정한 정보와 공정한 시장 관리를 하고 개인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대선 테마주로 언급되는 회사 중에 자기 회사는 대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선 후보가 양심 공시를 한 회사도 26곳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자, 정치 테마주의 결말은 항상 씁쓸한데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정보를 조작해서 떼돈을 버는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이나 측근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절반을 기부했다고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대선 행보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 중에 120억 빼고는 1000억이 넘는 돈들이 재산 신고액에 1000억이 넘는 돈이 주식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이 주식 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줄어들었다지만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재산이 얼마냐 시세로 환산해 보면 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재산은 2000억이 훨씬 넘을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물론 주식을 팔지 않으면 현금화 되는 게 아니니까 들고 있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치면 정치, 회사면 회사,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정치와 회사를 겸임해서 사실상 끌고 가면서 어느 한쪽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적 풍토에서 가능한가? 남의 회사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이 나가라 마라 하는데 임원을 하물며 자기 회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